지역에 살고 지역민이 사는 정책과 행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100여 개의 국정과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어떤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구미래우리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5국 3특을 중심으로 국가균형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국 3특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광역시도가 17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5국 3특이라고 하는 초광역 단위로 묶어서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이 5국 3특이라고 하는 내용은 5국에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이 5개를 말하고 예. 또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5국 3특 정책이 실현하려는 정책 목표는 그럼 뭔가요?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경제 비중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한 53% 되는데요. 이러한 수도권 가밀 그리고 불균형 현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5국 3특 정책을 추진하는 목표는 이것을 수도권 경제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겠다. 그리고 비수도권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대구 경북은 대경권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수도권, 충청권, 또 호남권, 동남권으로 초광역 단위로 묶고 있습니다. 근데 초광역 행정 단위인 5국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저는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비슷한 정책이 여러 번 시도되었죠.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 5+1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때는 5국이라 하지 않고 5대 광역경제권 이렇게 말해서 5+1이었는데 이 플러스 1은 제주 특별자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5대 광역경제권 에는 수도권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의 5국 3특에는 수도권이 하나의 독자적 광역 단위로 5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 차이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행정권을 이제 크게 묶는 메가시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메가시티 개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이것도 뭐 역시 초광역 단위 지역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뭐 열심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에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5국 3특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역대 정부가 뭐 이런저런 초광역 단위 지역 정책을 시행했는데 네. 뭐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겠다. 뭐 이런 뭐 강한 또 의지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균형 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 더 강화되고 네.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커졌는데요. 초광역 단위로 키운다고 해서 과연 균형 발전이 따라오지는 않을 텐데 이재명 정부의 이 5국 3특 정책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특별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구상입니다. 그 이전 정부에는 이 초광역 그 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 센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컨트롤 센터를 분명하게 작동시키겠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이 초광역 단위의 정책을 리드해 가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다. 그 컨트롤 센터가 어딘가요? 지방시대위원회에 그런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예.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독자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자체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자문기구였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네.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이상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를 위한 큰 시의지 서비스, 뭐 큰 시
어지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던데요. 이것은 그게 맞춤형 무슨 뜻인가요? 이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처 내에서는 범부처 어떤 리딩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에는 이런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한다. 뭐 이런 계획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정부에서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에 더 실질적인 힘을 주겠다는 그런 구상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예산 때문에 중앙정부의 힘에서 좀 벗어나기 힘든 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있습니까? 예, 재정분권 계획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걸 지특회계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만. 지특회계.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이 지특회계의 사전 조정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이 지특회계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종인데 근데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가 예산 사용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았고요. 예. 또 발목을 계속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지특회계인데 지특회계는 원론적으로는 지방정부에게 큰 자율권을 주고 또 주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빚 좋은 개살구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정부의 발목을 더 잡는 거다. 이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특회계의 예산 조정 권한을 네. 지방시대위원회에 주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지방정부 목소리를 대폭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3특 정책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또 주목할 내용은 이 지특회계 예산 안에 예. 초강력권 개정을 따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 단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네. 그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경우를 보면 예산이 따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이 하는 공동으로 예산을 써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사업은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특회계에 초강력급 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강력 단위의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재명 정부의 이 5급 3특 정책에 대응하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든 거군요.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것은 TK 통합건설, 통합공항 건설 그리고 낙동강 식수원 문제 이런 초강력 협력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에 초강력 개정이 신설되면 이런 문제 해결에도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 임기 중에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걸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발표에 따르면 이것도 다시 확대 재편해서 가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차제에 그동안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대구 경북 통합 논의도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5급 3특 정책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책대로 되면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계획일 뿐이고 또 실행에 있어서 지역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는 보기 나름에 따라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작 단계에서는 그럴싸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것은 이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민이 관심을 가지고 예. 역으로 중앙정부에게 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게끔 견인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재명 정부에는 이 지방정부의 주도권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이 특별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좀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